별게 아, 다 있는 아, 방송 아.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화, 하목하고 부창부수한이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자는 너무 쉬운 한자죠. 그래서 어떤 기준선 위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돼서 윗상자가 되고, 이것이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맨 윗상자의 옛날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어 놨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보면, 그래서 이 글자는 돼지해 머리라고 부수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돼지 해자의, 이게 돼지 해자죠. 돼지 해자의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대표자로 보고 돼지해 머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상자는 여기서 또 점을 하나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갈 때, 사람이 위로 올라갈 때 적당한 선에서 그쳐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 한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어느 선에서 그쳐라, 이것이 바로 이 상자가 주는 교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이건 전복자입니다. 전복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이럴 때 점을 쳐보고 올라가라. 위에 올라갈 감도 안 되고, 위에 올라갈 좋은 능력도 없고, 위에 올라갈 선행도 하지 못한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너 무엇하라, 장관하라 해서 올라가다가는 바로 망신을 당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한자가 윗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점을 쳐보고 올라가라, 전복. 이것이 바로 또 윗상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복자가 이렇게 된 것은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전복자는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살짝 내려서 쓰는 것은 이것은 나쁜 점괘다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면서 점괘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좀 망신을 당하더라도 장관이나 뭘 해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나온다면 안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화자는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풀이를 쉽게 벼라는 겁니다. 벼라는 것은 쌀이라는 뜻이겠죠. 쌀이 입에 있으니까 화목하다. 먹을 것이 없는 집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집안, 이런 집안에서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물론 화목한 집안은 있겠죠.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집안에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입에 딱 연결이 돼야지 화목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하자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내려가면 안 되고, 내려가더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그칠 때를 알고 그쳐라 라는 그런 뜻이 바로 아래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래하자, 어떤 기준선 아래에 있다, 또
밑으로 내려간다. 또 내려가다가 그쳐라 라는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된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너무 내려가지 말고 도중에 노력해서 정신 차려서 그쳐야지 사람 구실을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자라고 봅니다. 목자는 화목할 목자입니다. 왜 화목하냐?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뭐냐? 땅입니다. 흙입니다. 흙을 다지고 또 흙을 또 얹어서 또 계속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의 한자가 바로 이 문육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육자다. 문육자의 와 같은 뜻입니다. 땅육자. 그러니까 언덕을 쌓는다는 거죠. 언덕부. 땅을 쌓아가지고 언덕처럼 만든다. 그것이 바로 땅이다. 육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땅을 쌓아간다. 평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만든다라는 것을 보니까 화목해진다. 자, 그래서 상하가 화목하면 좋겠다. 상하, 화목. 하목. 그 다음에 부창부수. 부자는 남편 부자, 지아비 부자입니다. 지아비, 남편 부자. 옛말이 지아비겠죠. 근데 이것이 큰 데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 테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보다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 클 테가 됩니다. 자, 부자는 성인이 되면 비늘을 머리에 꽂는다 하는 뜻으로 지아비 부자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자는 불을 창자. 햇볕이 나는데 입으로 가로왈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뭘로 부르느냐? 창성할 창자. 근데 창성하게 아주 힘있게 부르는데 또 뭘로 부르냐? 입구를 달아가지고 노래 부를 창, 부를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두 가지 뜻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며느리 부, 아내 부 두 가지의 뜻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부라고 할 때는 시험이고 며느리 부. 그래서 시어미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이야기하죠. 고부지간, 고부사이다라고 할 때 고부지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부지간. 그래서 여자가 오래되면 반드시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시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늙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자녀 안 낳는 부부들이 많은데 반드시 아들, 딸을 놓도록 꼭 부탁하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발전하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자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구 증가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 되고 싶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혼시켜서 늙어버리면 바로 시험이 된다. 그 다음 며느리 부자는 여자가 며느리가 되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되면 뭘 하느냐? 며느리가 되면 이걸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비추자라고 합니다. 비추. 빗자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손에, 여기에 터진 가루왈은 손의 뜻입니다. 손에 여기에 빗자루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빗자루.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비추자가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그래서 부부라고 할 때는 아내 부자가 되겠죠. 아내가 되든지 간에 며느리나 아내는 반드시 빗자루를 쥐고 청소를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이 며느리 부, 아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추자인데, 이것만 하면 비추의 뜻이 한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비추를 몰라요. 여기 터진 가루알이 손이라는 뜻을 모르고 이것이 빗자루의 모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빗자루를 만드는 속성을, 재료를 붙여줍니다. 이것도 비추자인데 쌀입이라는 겁니다. 쌀입이, 비추. 또 이것만 하니까 다른 재료를 가지고 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큰 대나무 빗자루. 이것도 비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추자는 하나, 둘, 셋. 한자만 해도 되는데 두자, 석자 이렇게 해서 세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비추자는 며느리 부자, 아내 부자에서 간체자는 어떻게 쓰느냐. 위에 손만 딱 써놔요. 이게 아내 부자, 며느리 부자의 간체자입니다. 즉 이건 뭐냐, 여자인데 손만 딱 써놨어요. 그 밑에 빗자루를 생략해 놨습니다. 아마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빗자루를 생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만들어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쓰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추자라는 것인데, 눈설자를 보면 바로 터진 가루알, 손이 딱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게 눈이 된다. 눈이 되면, 눈이 쌓이면 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밑에 것을 생략한 겁니다. 비추자를 생략했어요. 다 써버리면 글자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손만 딱 그려놓은 겁니다. 눈이 내리면 비로 쓸어야 한다라는 뜻이 눈설자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를 숫자, 따라간다, 수필이라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수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바른 사람이,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붓 가는 대로 써야지 이게 바로 수필이 되지, 그냥 글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쭉 쓰는 것은 그냥 낙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필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글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서도 많이 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글 쓰는 과정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 쓴 글이 수필이 되고 좋은 수필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숫자는 뭐냐? 따를 숫자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언덕부자, 이것이 약자화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는 왼자자입니다. 왼손, 왼자자. 왼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고기 육자입니다. 왼손에 고기를 들고 따라간다. 이건 책받침은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사 지내는 언덕까지. 중국에서는 산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언덕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험한 언덕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왼손에 고기를 들고, 고기는 뭐겠습니까? 제수 아니겠습니까? 제수를 들고 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사 지내는 언덕까지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수나라 숫자하고 같이 쓰입니다. 이거는 수나라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이 숫자를 이렇게 해서 또 쓰고 서로 바꾸어가며 쓰는 기록이 문헌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자를 풀이하겠습니다. 상화, 위가 화목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화목하게 아래 사람을 대하면, 위에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아래 사람을 대하면 아래 사람은 화목해진다. 또 아래 사람끼리도 화목하다 하는 그 뜻이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민주적인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그 노래에 따른다. 남편이 노래한다, 남편이 말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부창부수 이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지 아내가 따르지. 지금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 말한다고 다 따릅니까? 정말 이것이 실천되려면 남편이 남편다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르쳐 주느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삼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별이강이라고 하죠. 세 가지 큰 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군의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 법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부의자강, 아버지는 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강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을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도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할 도리,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문이 죽고 윤리가 죽습니다. 옛 것을 되살리고 과거의 좋은 것을 되살려 쓰려면 이 의미도 바르게 풀어줘야 된다. 동중서 선생이 만든 이 삼강을 현실에 맞게 바로 풀어줘야지 유학도 살고 한문도 살고 앞으로 나라의 부부 간의 윤리도 바르게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 화목하고 부창부수, 남편이 제대로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노래하면, 부르면 아내가 따라간다. 오히려 지금은 아내가 노래하면 남편이 따라가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이것도 남편들이 잘 새겨야만 가정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화, 하목, 부창, 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